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던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당론을 추진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탄핵 정국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현재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하원에서 24명, 상원에선 19명의 공화당 의원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습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전국 각곳 각 분야의 보안 강화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 모든 유학생에 대해서도 1년마다 체류 허가 갱신이 의무화될 전망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11일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국토안보부는 국가안보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허가를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매년 체류 허가를 갱신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의 2.8%가 오버스테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방문자의 오버스테이 비율보다 2배가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될 경우 미국을 찾는 유학생 수도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며 유학생 입장에서는 서류 작업 및 수수료 부담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한 유학생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교육원은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유학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해당 조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확인은 피하면서도 하지만 유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회관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 한인회보를 발간합니다. 한인회 역할을 알리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한인회보는 오는 11월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회보 발간을 추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한인회보는 이민 생활에 필요한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를 담아 올해 11월 한인사회에 무료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회보이니만큼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소장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회보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들은 한인회관의 건립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한인회보 발간위원회는 총 150페이지, 25,000부 인쇄를 목표로 하는 뉴저지 한인회보가 교육, 문화, 예술, 재정 관리된 넓은 범위의 정보를 담은 동포사회의 유익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내용의 칼럼을 담기 위해 관련 전문가 섭외가 한창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100년이 넘은 한인 이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인 이민자의 이야기를 담거나 한인 단체 소개를 통해 동포사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충실한 내용의 한인 회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알차게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어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의료, 교육,
보험의 그 분야의 현직에 계시는 최첨단의 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글을 써주시기로 했고, 이번 할인 회보를 통해 뉴저지 할인회가 희망하는 모금액은 약 10만 불. 뉴저지 할인회는 자체 회관 마련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진정 동포 사회를 위한 할인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할인회는 회관 마련을 통해 다양한 문화 행사나 방과 후 교실, 노인복지 등 동포 사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할인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원유봉 씨의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11일 원유봉 씨의 후보 자격 소송을 맡은 버겐 카운티 법원의 에스텔라 델라 크루즈 판사는 원 씨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돼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 씨가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제출한 후보 등록 청원서가 선거법상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원 씨는 펠팍에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펠팍 시의원 2명을 뽑는 11월 선거에서 원 씨의 출마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최근 수년간 펠팍의 한인 유권자 수가 크게 늘어 한인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원 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 며칠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펠팍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명을 통해 원 씨 측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선거법을 어겼으며 이는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인민 3순위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반면 취업인민 2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2년 3개월이나 뒷걸음치면서 2순위 대기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큰 애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연방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우선 수속 일자인 영주권 판정 일자가 2015년 4월 1일로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오픈 상태를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지난 7월보다 무려 2년 3개월이나 후퇴한 것입니다. 반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 일자는 전면 오픈됐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일자 역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계속 오픈 상태였던 2순위가 대폭 후퇴한 것은 그만큼 2순위에 할당된 비자가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연방국무부는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취업 2순위 영주권 판정 일자가 다시 전면 오픈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또 사전 접수 허용 일자는 8월에도 오픈된 만큼 I-485와 노동허가서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취업 1순위와 4순위, 5순위 등도 영주권 판정 일자와 사전 접수 허용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한편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이 A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만 2015년 9월 8일에서 2015년 9월 22일로 2주 전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단기 숙박 광고를 게재한 세입자를 신고한 집주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내 불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뉴욕시와 주정부는 30일 미만의 단기 렌트를 제공하는 불법 숙박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불법 단기 숙박 광고를 신고한 건물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 변호 전문 로펌 벨킨 버든 웨니그 앤 골드만에 따르면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지에 불법 단기 숙박 광고를 게재하는 세입자를 시정부에 신고한 일부 건물주들에게도 수천 달러에 이르는 규정 위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빌딩국은 시 규정을 근거로 들며 건물주는 세입자가 조성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건물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 행위를 관리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시정부의 단속에 적극 협조하는 건물주도 과연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골드만 측은 시정부가 단속에 협조하는 건물주를 도리어 처벌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타인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BYOB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업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YOB 업소들은 BYOB 시간 규정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며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운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 펠파크 그랜드 애비뉴와 브로드 애비뉴 선상 등에 위치한 식당과 노래방 등에 팰리세이스 파크타운 BYOB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펠파크 조례에 따르면 타운 내 식당이나 노래방 등 BYOB 업소들의 음주 허용 시간은 매일 정오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몇몇 업소들이 자정이 지나서도 손님들의 음주를 허용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YOB 규정은 허용 시간의 음주는 물론 주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도 안 됩니다. 규정을 어기면 최초 $1,000의 벌금형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2배로 올라갑니다. 단속에 걸린 업주들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져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업소의 업주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혹시나 경찰에 체포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업소를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는 저녁 식사 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정까지만 음주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펠파크타운 의회는 2013년 무산된 BYOB 시간 규정 연장 조례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BYOB 허용 시간 연장 조례안은 평일 경우 정오부터 오전 2시까지, 주말은 정오부터 오전 3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뉴욕시 교사들이 올 가을 학교로 돌아갑니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고 경험 많고 좋은 교사들을 활용한다는 긍정적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1일 교육 전문 매체인 초코비트에 따르면 시 교육국은 대기 발령 ATR 명단에 올라 있는 수백 명의 교사들을 오는 10월까지 학교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각 학교의 교장들은 해당 학교에 등록돼 있는 ATR 명단 교사들을 풀타임 교사 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밝힌 이러한 계획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발령 명단에 올라 있는 교사는 822명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음에도 시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은 물론 각종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대기 발령 교사들이 학업 성적 부진에 따른 폐교나 징계 조치에 의해 양산된 만큼 정식 교사로 배치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이라며 어차피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이들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ATR 교사 대부분은 폐교나 학급 축소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기 발령을 받은 경우가 많아 경험이 풍부한 좋은 교사들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레지오넬라균 비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 지역 쿨링 타워 시스템 24곳에서 레지오넬라 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맨해튼 센트럴파크 동쪽 레녹스 힐 지역에서 6명의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 보건국은 이 지역 쿨링타워 시스템 116개를 조사한 결과 42개 시스템에서 레지오넬라 DNA가 발견됐습니다. 24곳에서는 낮은 레벨이지만 레지오넬라 박테리아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레지오넬라 DNA 발견만으로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성 반응은 낮은 레벨이라도 노약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건국 크리스토퍼 밀러 대변인은 양성 반응을 나타낸 쿨링타워 24곳에 살균 및 소독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쿨링타워가 설치되어 있는 빌딩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5년부터 레지오넬라균 확산 방지 조례에 의해 냉각탑이 설치된 모든 건물 소유주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시 보건국에 신고해야 하고 매년 재검사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2,000의 벌금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0,00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매해 200에서 400건의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선 변호사가 부에나팍 시 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펼쳐온 박영선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 문제를 접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내년 11월 실시되는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로 와서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선거 참여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이 나라가 내가 잠시 살다가 돌아갈 나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꼭 나오셔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책임감 있는 지역 경제발전 모델 구축과 출퇴근 교통난 해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영선 변호사는 앞으로 주류 사회와 지역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선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인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후보가 출마한 부에나팍 1지구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한인 유권자가 20%에 달할 만큼 한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고령 근로자들이 소액 대출인 페이데이 론 이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기관 CDBO는 지난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내의 62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의 페이데이론 이용 건수는 전체 고령 근로자의 23.4%에 해당되는 270만 건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페이데이 론을 이용하는 평균 대출 금액 역시 251달러로 나타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인 300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많은 고령층들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렌트 비용과 세금 등의 영향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페이데이 론에 손을 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페이데이 론은 월급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 달 안에 상환한다는 조건에 빌리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100달러에서 300달러의 소액을 빌리는데 이자가 원금의 2배를 넘어서는 고리 대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8일 하와이 스코필드 육군에 근무하는 34세 이카이카 에릭 강을 IS의 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FBI 수명의 요원들은 지난 1년 이상 에릭 강을 주시했으며 에릭 강은 실제로 IS의 일부 군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은 홀로 활동했으며 하와이에 위해를 끼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연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 씨의 IS 충성 서약서도 발견됐습니다. 11일 현재 미국이 중동 아프리카 8개국 10개 도시에 대해 취했던 기내 랩탑 반입 금지 조처가 10개에서 4개의 공항으로 줄었습니다. 요르단 암만과 쿠웨이트, 터키, 이스탄불, 카타르, 도하 등 6개의 공항은 기내 랩탑 반입 금지가 해제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와 리야드, 이집트의 카이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국제공항 등 4개의 공항은 여전히 기내 랩탑 반입이 금지됩니다. 오늘 날짜로 이집트 공항 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하버드대 출신 한인 여성 외환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1일 프리바바라 뉴욕 남부 연방지검 검사장은 2009에서 2016년 외환거래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 30여 명을 상대로 2,300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행각을 벌여온 41세 박해나 씨에게 징역형 외에도 3년간의 보호관찰과 2,318만 6,860달러의 몰수형을 내렸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11일 새벽 JFK 공항을 이륙한 jet블루 2802편 조종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해 긴급 회항했습니다. 기장은 즉시 관제탑의 연기 발생 사실을 보고했으며 기술을 돌려 6시 48분쯤 JFK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1시간여 후 퀸즈 라과디아 공항에서 엔보이 항공의 트윈 엔진 소형 여객기가 랜딩 기어 결함으로 또 회항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무더기였으며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오후 한때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무덥지 않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